정치와 시사를 영화 한 편 보듯이 즐기는 우리 정삭 씨네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래 이제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좀 약간의 사담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담당 PD가 헛소리 좀 그만하고 빨리빨리 해라. 그래서 지적을 좀 했어요. 편집하기 싫다고? 귀찮은가 봐요. 참나. 그래서 저 친구도 무료 봉사라서. 그렇죠. 예. 어쨌든 저 담당 PD의 말을 따라서 바로 저희가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지금 총선을 아직 뭐 시간이 좀 남았다는 분들도 있지만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의 총선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그렇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이미 또 계실 거고 아니면 그 뭐였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찌라시가 지금 많이 돌면서 소위 그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22대 총선 공천 부적격자. 그러니까 얘네는 뽑으면 안 돼. 얘네는 공천 주면 안 돼. 그 찌라시가 지금 돌고 있는 거죠. 예. 보셨나요 혹시? 네, 봤습니다. 그래요? 그냥 총평, 미리 총평부터 좀 해주신다면? 미리 총평을 딱 보면 그럴듯하다. 오, 그래요? 일단 뭐냐면 이 부적격자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의 부적격 사유보다 이 사람들의 지역구가 어딘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명단들의 지역구를 다 파악해 보면 대부분의 지역구가 막대기만 꽂아도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지역구. 그러네. 또 보니까. 그러면 얘네를 팽식혔을 때 정치 경험이 없는 검사들을 꼽았을 때 당선된다는 거지. 그렇게 얘네들 제하고 거기에 검사들 꽂으면 무조건 될 것이다. 무조건 되는 지역구에 사람들이 이렇게 명단으로 확보가 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건 찌라시입니다, 여러분들. 찌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누구를 음해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미 많이 시중에 떠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보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지금 친, 유승민, 이준석, 오세훈 쪽이다. 그쪽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빼야 한다 이런 거에 나오고 있죠. 이제 이름만 불러보겠습니다. 조혜진, 하태경, 한기호, 유이동, 김희국 뭐 이렇게 쭈루루룩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저는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허은하 씨가 있네요. 그렇죠. 허은하. 요 대변인 뭐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허은하하고 김예지 의원도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무게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 비례의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지역구를 할당을 못 받았으니까 어차피 이 공천 배제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지역구를 경선을 해도 가능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끼워넣기 명단일 수 있으니까 이 명단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턴 자체는 특정 지역구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구에 국한되어 있는데 거기에 격가지로 사람들을 좀 넣어야지 구색 맞추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는 허은하 의원을 좀 초반에 되게 처음에는 그래도 좀 생각 있는 의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의원들의 명단의 지역구를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조혜진 밀양, 하태경 부산, 한기호 춘천 철원, 유이동 평택, 김희국 의성, 유성길 대구 동구, 김병욱 포항, 강대식 대구 동구 을, 김용 송파가, 유경훈 강남병, 나머지 2명은 비례. 여기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지역구 없잖아요. 그러네. 전부 다 그러네. 그러니까요. 야, 이게 지역구로 보니까 완전히 얘네들은 그냥 다 속아내서 내 그쪽에다 꽂아 넣겠다. 요런 의미가. 그럴 수 있죠. 야,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하태경 의원은 그래도 나름 열심히 좀 사바사바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얘가 죽통을 한 대 맞더니 그때부터 이제 약간 비실비실대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한 번 당하고 나면 이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또 주목할 게 뭐냐면 그 일광횟집. 일광횟집. 일광횟집이 하태경 지역구예요. 그렇죠. 그날 하태경이 없었습니다. 그때 조직처럼 조폭처럼 먹고 딱 도열해 있을 때 하태경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눈 밖에 나 있다. 이미 나 있다. 또 어차피 저희가 뭐 찌라시를 보면서 그냥 뇌피셜을 돌려보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요. 또 한기호 의원은 왜 그럴까요? 솔직히. 한기호는 일단 구설수가 좀 있었던 게 서리초의 그 가해자 부모의 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나서 그런 다음에 약간 좀 어쨌든 간에 그런 뒷얘기들이 또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안에서는. 물론 뭐 팩트는 아니었습니다만. 뇌피셜입니다. 그렇죠. 구설수가 올랐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기호 의원이 고소를 잘해요. 김어준 씨하고 저쪽을 고소했거든요. 존재감이 좀 약하긴 하지만 고소하세요 우리.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구사하세요. 우리, 아니, 내가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 이 작가고 담당 PD. 참 이런 거 잘해. 아주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시사부로님? 하여튼 좋습니다. 이 현역 국회의원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나가리가 될 수도 있다. 네네. 뭐 김웅도 사실은 굉장히 김웅 의원도 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계속해서 이제 검사 출신이긴 한데 유승민계로 분류가 되면서 사실 정부랑 조금 대립각을 세웠던 건 맞거든요. 최근에 또 정부 비판도 많이 했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의외로 유승민하고 이준석 명단이 없어요. 그러네, 또 보니까. 그러네요. 그 개라고만 했지, 그 명단은 없네요. 그렇죠. 그러네. 요거는 한 번씩 한번 좀 얘기를 좀 더 이따가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직 국회의원을 봤는데, 네. 사실 뭐 딱히 의미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운 뭐 사실 뭐 나가리 이미 네. 누가 이해운 의원 뭐 생각이나 하고 있었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네. 이따가 에피소드랑 이어질 텐데 저는 요 명단 중에서는 이해운을 좀 주목을 해요. 오히려요. 이해운을 주목하고 그 다음에 네. 이해운이랑 같이 주목해야 되는 게 정미경 아니에요? 박성중이 있습니다. 박성중. 오래간만에 듣네. 그러니까 박성중하고 이해운이 둘 다 지역구가 어디냐면 서초예요. 그렇죠. 서초. 서초 가불에 이제 이해운하고 박성중 의원인데 현직 의원도 지금 이 살생부 명단에 있고 전직 의원도 지금 살생부 명단에 있는데 네네. 그럼 제가 딱 이걸 보는 순간에 촉이 딱 온 거야. 그럼 얘기해 주세요. 서초에 누굴 꼽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서초에 누굴 꼽지? 꼽을 만한 사람 있나? 서초에 이건 아무도 모르는데 네. 서초 구의원, 그러니까 서울시 의원 중에 서초 3지역구일 거예요. 서초 3지역구에 조금 그래도 평이 괜찮은 시의원이 하나 있어요. 시원이 있습니까? 네. 그 사람이 공천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제 성함은 공개할 수는 없고. 공개해도 돼요? 그럼 뭐 공개하면. 최호정 의원이라고. 최호정 의원? 네. 그래요? 그럼 아무도 모르잖아. 최호정이 누군지. 알 수가 없죠. 아버지를 생각하면 돼 이제. 아버지? 아버지가 최 씨 얘기했죠? 자, 최호정의 아버지가 누구냐? 최시중입니다. 됐네! 이분이네! 이분 되겠네! 이분이네! 이동관에 복귀하면서 최시중이 언급이 되는데 최시중은 나이가 너무 많아요. 많으시죠, 솔직히. 근데 최시중이 뒤를 봐주면서 내 딸도 국회 한번 넣어야지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야, 이게 이제 다단계식으로 지금 딱 그렇죠. 유출을 하셨네요. 네. 이건 물론 찌라십니다. 뇌피셜이고요. 그럼요. 우리가 소설을 쓰는 거니까. 네, 그렇죠. 야,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그리운 이름이네요. 최시중.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시중이 나오려나 하고 봤더니 나이가 너무 많아. 많죠. 37년생인가 그래요. 네. 한때 이 방송 쪽으로 좌지우지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동관의 선배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이건 사담입니다만 KBS에 최시중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네. 예, 저랑도 친분이 좀 있는데 네. 이분이 한때 되게 괴로워하셨어요. 방송 장악하려고 그런 거야? 본인 이름이 안 나와. 검색하면 최시중만 나오니까. 근데 방송계에 있으니까 네. 최시중이 방송을 그렇죠, 장악한다. 그렇죠. 최시중이 예. 방송을 장악한다. 그래서 이제 네. 농담 삼아서 이분이 이제 방송하러 가면은 다들 어디 방송 장악하러 가? 그런 농담을 그럴 수 했었던 있겠네.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뭐 그렇게 농담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오신환 다 진짜 추억의 이름들이네요. 짜치죠. 뭐 네. 지상욱 우리 또 시문아 씨의 남편이시죠. 그렇죠. 또 뭐 신보라도 있네요. 신보라. 야, 신보라 언제적 신보라냐. 그러니까요. 옛날 이재명 그 의원한테 지금은 이제 현재 의원이지만 당시에는 이제 도지사였나요? 네. 그때 시장이었나요? 시장. 그때 시장 때 발렸었죠, 네네네, 신보라가. 맞습니다. 예, 참 오래간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 보니까 김용태, 김재섭, 천하람까지. 네. 야, 이거 올랐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요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을 보면서 이게 다 이준석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이준석이랑 같이 날려버리면 얘네가 세결집이 되는데 저는 만약에 이 살생부가 진심이고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측근들이 정치적으로 좀 짱구를 돌린다라고 하면 도리어 유승민하고 이준석은 공천을 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밑에 수족을 다 잘라버리는 거지. 팔다리가 없게.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김용태나 김재섭이나 천하람 같은 애들이 신당을 나가서 창당하지는 못하거든요. 얘네만 가지고서는. 그렇죠, 그렇죠. 약하지. 근데 이준석하고 유승민도 같이 자르면 얘네가 나가서 신당 세력을 구축할 수가 있단 말이지. 아, 그러네.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라도 당 만들자.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냉정한 게 뭐냐면 이준석한테 공천을 줬어. 네. 근데 천하람은 안 줬어. 그 이준석이 나가나? 안 나가지. 안 나갔지. 아, 야, 그것도 진짜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오. 아, 근데 천하람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쓴소리도 하고 뭐 한때 뭐 약간 대립각을 세우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젊은 정치인 이미지로 본인들이 좀 안고 간다면 천하람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김재섭도 그렇고 김용태도 그렇고 사실은 워낙,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흔히 말하는 젊은 보수 유권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애들인데 저는 이게 근데 눈에 가시고 혹시나 이제 호랑이 새끼를 키운다라고 하는 그런 새끼.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같은 급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여기 이제 장해찬이 물론 뭐 당협위원장은 아닙니다만 왜 빠졌을까? 왜 장해찬 정도도 뭐 여기 공천 주려고 하는 걸까요? 이 선거 국면이 되면 장해찬이 싸질러졌던 그 똥들 있잖아 인터넷의 바다에다가 그 똥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아 둥둥. 그러니까 이제 뭐 얘 거의 뭐 일베같이 많이 또 무슨 막 그 아이유 씨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슨 웹소설 같은 것도 쓰고 그 이슈로 붙으면 사실은 선거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 오히려 또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떠오르면서 국힘에 또 부담을 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 일단은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타로 뭐 여러 의원들이 있습니다만 뭐 딱히 뭐 저희가 언급할 만한 분이 신인규 전 부대변인 정도가 있을까요? 또 누가 있을까요? 그 밑에 뭐 기타 카테고리는 뭐 그냥 넘어갈까요? 넘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어쨌든 화면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충성도 부족. 그래서 공천을 못 주겠다. 현역 국회의원 중엔 전주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박성중, 김용판 이렇게 있네요.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뭐가 이렇게 부담스러웠을까? 일단 전주에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이게 도다리를 닮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오염수 방류하면 정치생명이 끝날 거고 마찬가지 전주에도 비례고 비례가 아마 지역구를 받아갖고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힘들죠. 근데 이 두 박성중하고 김용판도 또 지역구를 보면 서초을하고 대구 달서예요. 최고네요. 그럼 여기는 꼽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그 원리에 따르면 거기에 그렇죠. 모든 지역구가 막대기를 꽂아도 되는 지역구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쓰임이 다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나가라. 맞습니다. 이제 우리 검사들 좀 꽂겠다. 이 정도로 그런 원리에 따르면 맞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사회적 무리 및 평판 현역 중에 이제 강기훈, 박덕흠, 김성원, 김정재, 조수진, 최영희 뭐 하여튼 쭈루루루루 나오긴 합니다만 일단 뭐 박덕흠 맞아요. 기억나네요.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박덕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라기보다는 외부의 그 압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최은순입니다. 이 박덕흠이 또 이제 복덕방 하는 그 복덕흠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이 잠재적인 경쟁자거든. 최은순이 해먹는 데 있어갖고 지금 최은순이 부동산을 내가 다 해먹어야 되는데 이 복덕금이 또 의원을 하면 얘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아마 최은순의 입김이 아니었겠느냐. 잠재적인 라이벌을 미리 좀 제거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뒤에 부분에 이제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보수의 그 나름 잔다르크 아닙니까? 자기들 딴에는 거의 뭐 거침없는 입담으로 이상한 소리 많이 하고 다녔는데 조수진을 왜 날린다고 하는 거죠? 조수진이 공천을 받았던 건 사실은 그 씩씩함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가끔 조수진이 여자인 척을 해요. 연약한 척을 했다. 그래서 목소리도 예쁘게 하면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이라든가. 뭐 이게 아마 그 심기를 건드린 게 아니겠는가. 근데 그때 이제 농담 삼아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했었죠. 네가 얘기해서 밥맛이 떨어졌다. 밥을 못 먹겠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인터넷상의 농담이었었으니까요. 근데 그 조수진 의원도 여기 하마평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그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게 좀 의외네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따지면 다 날리는 거 아니야? 여기 태영호도 있어. 여기 찐이지. 이게 찐이지. 이게. 아니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그 친애하시는 분을 이걸 이렇게 날리면 씁니까 이거? 이건 여담입니다만 이 보수가 그 정말 다음 대선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태영호를 대선 후보로 만들면 돼요. 이건 누구도 보지 못한 초식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반공을 기치로 내걸고 내가 김정은을 만나겠다. 그렇지.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 대선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러네. 이런 스토리가 어떻게 나와? 야, 극적이네. 탈북자가 남한에 와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된 거야. 야, 대단하네. 어마어마할 거 그냥 어마어마해. 야, 아니 그러면 잠재적 대통령이라고 옆에다 적어 놓겠습니다. 네. 태용호는 요즘에 활동이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예, 좀 살짝 좀 그렇죠. 예전에 열심히 입고 우리 녹취도 나왔잖아요. 내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왜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맞아. 근데 요즘 활동이 없으니까 그 말대로 공천 안 주겠네 이렇게 된 게 아니겠는가. 그때 이제 나름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그걸로 이제 충분치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팔다리 다 잘리고 그래도 혹시 모릅니다. 이분 참 유용한 분이에요. 네. 선거 때만 되면은 랩을 하니까요. 어디서 랩을 배워? 그 인민랩. 인민랩 죽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 좀 위험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건 없는데 또 혹시 뭐 설명해 주실 만한 분이 계십니까? 여기 이제 그 리스트 중에 또 재밌는 거 하나가 황보승이 내연남 관련자들. 있네요 밑에. 네, 황보승이 의원은 지금 이제 무소속이죠. 네. 무소속인데 이제 부산이 지역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 지역에서 남편도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을 했을 테니까 그 인근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연관이 좀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황보승이 더러워. 그러니까 관련된 애들 다 쳐내 일단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는 좀 그냥 보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뭐 밝혀진 내용이니까 내연남 그렇죠. 관계 관련된 이건 팩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요렇게 하면서 이 찌라시가 일단은 한번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내용은 찌라시입니다. 찌라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거고요. 저희들도 뇌피셜로 그냥 얘기한 그렇죠. 것뿐입니다. 무슨 이게 뭐 정확한 팩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어쨌든 돈 거니까. 근데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보통 이런 거 만드는 사람. 저는 기대치. 일단 기대하는 건 나는 이걸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참 좋겠다 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 전투력이 굉장히 좀 약한 걸로 우리가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그렇죠. 도리어 이런 걸 만들어서 뿌려서 혼란을 일으키는 게 소스가 민주당이었다라고 하면 내년 총선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현실성이 좀 없을 것 같고 이걸 만든다라고 하면 보통 이런 찌라시는 그냥 그 정보업체들에서 혹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많이 만든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건 우리가 또 전제하는 거는 사실일 거다라고 전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대통령 측근들이 만들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대통령 측근들이 이걸 만들었다고요? 네네네. 아이고야. 이게 정말 만약에 진짜다라고 하면 내년 총선에서 검사들을 찍어 넣어야 되고 호위무사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를 제거할 거고 어떤 근거를 갖고 할 거냐라는 뭐 메시지들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다라고 하면은 그런 측근 쪽에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측근들이라고 해도 뭐 100% 팩트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본인들도 이제 보고 주워 듣고 하면서 뚝딱뚝딱 만들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떤 거는 눈여겨볼 만도 하고 어떤 건 이건 말이 좀 안 된다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어떤 거는 좀 신빙성이 그렇대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뒤에도 제가 지역구를 말씀드리면 동두천, 포항, 강남 가, 어디가 진주, 동두천? 누가 동두천? 김성원 씨, 동두천 연천. 그 다음에 김정재는 포항. 쭉 나머지 비대고 태용호 강남가. 그 다음에 강민국이 진주을. 전복민이 부산 수영구. 그러니까 다 지금 지역구가 무조건 당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구에 편중돼 있다라는 게 일단은 이 명단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동작, 예를 들면 어디 성북 어디 이런 데라면 없어요. 그렇죠. 그 아까 원리에 맞지가 않는데 누가 봐도 여기는 그냥 넣으면은 저기 국민의힘이 될 만한데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찌라시에 다 올라와 있네요. 그러니까 검사들을 꽂아넣기도 편할 것이다 라는 아까 그 말씀이 조금은 저는 좀 귀가 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오늘의 결론은 태영호한테 잘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다. 대선 후보. 인터내셔널 캔디데이트, 국제적인 이 관심을 다 대한민국의 모든 미디어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요 내용, 오늘 이 영상은 태영호님이 꼭 봐주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내용을 랩으로 만들어주세요. 인민 랩으로. 저 모자도 오늘 래퍼 같지 않습니까? 좀 있는데. 알겠습니다. 태영호님에게 이 영상이 닿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끝으로 요 블랙리스트 뭐 어쨌든 살생부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보수 진영의 단톡방구에 그 예전에 뭐 시발단이니 뭐니 해가지고 교회나 이런데
단톡으로 가짜뉴스 뿌리는 채널들 있잖아요. 많이 있었죠. 거기다 이런 걸 뿌려야 된다. 아하. 그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본인들끼리 싸워라. 찜찜하거든요. 네네네. 딱 보고 나면 근데 그치. 이 중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 사람 맞아. 중에서. 예. 그럼 뭐야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서로 이제 그 총선에서 혹시 잘못되면 어떤 플랜 B를 만들어야 될지 딴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공천을 받기 위해서 네. 뭘 할 거냐면 지금 현재 정부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거를 보험으로 소스를 모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나중에 나를 공천에서 배제한다라는 위험성이 보였을 때 딜을 걸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소스가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불안 심리를 계속 좀 자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 마지막으로 저도 말씀드리는데 이게 저희가 좀 채널이 좀 컸더라면 네. 사실 이런 찌라시가 돌았을 때 예를 들면 하태경 의원한테 한번 전화 연결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찌라시에 이름이 올라갔는데 뭐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것이고 그렇죠. 허허허 그럼 믿지도 않습니다. 하실 수도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채널이 좀 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태영호 의원님 한번 나와주세요. 저희가 얼마 많이 붐업시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자, 두 번째 주제로 저희가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저희가 좀 많이 다루는 주제이긴 합니다만 점점 가시화가 되니까 무서워요, 이제는. 네. 우리 동관이 형. 네네. 동관이 형이 뭐 거의 이제 곧 등장할 판인데. 그렇죠. 미리 막 뭔가 막 수습하고 있더라고. 막 다 정리하고. 방통위에서 막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고 막 난리 났던데. 이게 지금 이동관 위원장 후보 자체만으로도 지금 어떻습니까? 솔직히 지금 언론 그 판을 보셨을 때. 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냥 무난하게 임명할 거라고 보여요. 아니, 뭐 임명이야 당연히 하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언론이 장악이 되겠죠. 장악이 된다면은 어느 선까지 예를 들면. 일단은 현직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들까지 교체가 가능할 거다. 야 이거는 거의 80년대 신군부인 건데. 그렇죠. 오 그래요? 네. 거기까지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동관이와 친구들이 이제 같이 이제 등판을 해서 동관이의 방송 프렌즈 장악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그 예능 그런 거 좀 줄여 아니면 좀 시사 프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능할 네네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넘어야 할 산이 좀 있잖아요.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되려면은 지금 현재 어쨌든 청문회가 지금 열릴 예정인데 지금 벌써부터 뭐 지금 돈 문제, 배당금 문제가 좀 터졌어요. 솔직히.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생각보다 그 임팩트는 약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건 맞아요. 네네네. 네. 왜냐면 이제 이게 정확하게 배당금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아서 투자를 한 다음에 그 배당금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우리가 보기에 좀 배가 아픈 거지. 그렇지, 거기서 많으니까. 과연 불법적인 요소들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치. 도리어 이걸 물고 늘어지면은 저는 역공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이 이걸 먼저 지금 치고 있길래 좀 답답하더라고요. 부자를 혐오하면 네. 그러니까 어떤 불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 부자의 이익 창출을 지탄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렇죠. 근데 이 지금 배당금을 꺼내는 건 이거는 얘만 배당을 받았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뭐 현금이 많아갖고 주식 투자를 했고 그 주식 투자를 통해서 배당금을 받았는데 배당금은 5억을 받았으니까 이건 진짜 문제다. 저는 이건 똥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말씀하신 거에 또 다른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뭐냐면 그 배당금을 받았을 때 문제가 있으면 그건 진짜 문제 제기를 할 만하죠. 예. 네. 근데 이걸 봤을 때 이걸 이렇게까지 포장해가지고 괜히 문제 제기했다가 아니 불법적인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오히려 네, 더 역공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배당금 부분은 약간 그 겉절이 정도로만 네. 살짝 사이드 메뉴로만 건들면서 더 큰 거를 건드려야 이동관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재산의 증식 과정을 좀 살펴보든가 예를 들면 이제 그 이동관도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지난 그 이명박 시절에 재산 공개한 내용을 보면 한 10억대 재산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재산이 50억, 60억 정도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으니까 예. 한 10여 년 동안에 한 40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5배가. 그럼 그 재산 증식 과정에 분명히 부동산 투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부동산 투기의 과정에서 뭐 불법을 저지른 요소가 있는지 그렇죠. 아니면 어떤 그 고급 정보를 확보했던 그런 거리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좀 공격력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내부 거래 뭐 정보를 받았다든지 네네. 예를 들면 네. 그런 게 없지 않는 이상은 요거는 이제 큰 임팩트가 없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거고요. 또 약간의 그 논란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중 하나가 이제 학폭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물론 뭐 피해자가 있고 사망하신 분이 있어서 자꾸 이런 얘기를 거론하긴 그렇습니다만 서희초 네. 이번에 사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맞물려서 네. 이 학폭 얘기는 좀 같이 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잖아요. 네. 그래도 고위공직자 될 사람이 아들이 그때 학폭 논란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해결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해명도 없었고 제대로.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저는 이제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차하면 이동관 쪽에서는 그 피해자 한 명을 등판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피해자가 4명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한 명은 원만하게 합의가 됐고 아무 문제 없다. 네. 근데 이제 의혹입니다만 당시에 이 피해자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피해자 A가 이쪽 집안으로부터 무슨 수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아, 썰이. 예.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나머지 3명을 찾아야 된다. 민주당에서는. 빨리. 그러니까 민주당은 나머지 3명을 확보해서 녹취를 따든 뭐라든 간에 분명히 이런 사실이 있었고 우리는 피해 보고 있고 지금까지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따낼 수만 있으면 저는 이 도리어 국민 정서에 의해서 이 그렇죠. 학폭 부분이 훨씬 더 파급력이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때도 물론 크긴 했습니다만 우야우야 이렇게 덮여졌잖아요. 네. 근데 또 다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뭐 그 서희초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또 이제 주호민 씨 네네. 관련된 사건도 뭐가 있으면서 요즘 네. 교사 논란, 뭐 논란 이런 식으로 또 학폭 논란 여러 가지 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이동관까지 이게 또 논란에 네. 같이 지금 합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좀 민주당에서 좀 딱 아킬레스건을 좀 건드려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놈의 그 배당금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동관이 딱 등판을 하면은 등판하기 전부터 이미 논란의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네. 공산당 기관지에 비유를 했어요. 네네. 공산당 기관지. 저는 그러니까 이동관을 네. 지명을 했는데 네. 뭐 이승복이 나왔나 했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공산당이 싫어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오래간만에 듣네요 이승복. 네. 오, 아니 그 공산당 기관지 뭐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가? 우린 아닙니다. 우린 기관지도 아니야. 우린 기관지가 나빠. 우리 천식이야. 아, 우리 예. 아니 진짜 이거 뭐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 저는 MBC KBS라고 봐요. MBC, 네네 KBS. 날리면 뭐 우리 또 있으니까. 근데 KBS는 이미 거의 뭐 소나기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KBS는 그런 거 같고요. 네. 근데 KBS가 구조상으로 훨씬 더 장악하기 쉽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MBC한테 당했던 또 아픔이 있잖아요. 아 맞아. 쇠고기 파동해가지고 맞아요. 촛불 집회 네. 도화선이 됐던 게 MBC PD 수첩이었으니까. 맞습니다. MBC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가장 큰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MBC를 타겟팅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참 큰일이네. 그거를 이제 돌려서 공산당 기관지라는 표현으로 네네.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참 공산당 고위공직자 입에서 공산당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는 게 참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래에는 네. 물론 이제 이 지난 대선에서 멸콩 놀이가 있었잖아요. 네, 멸치하고 콩 사는 건 있었는데 그거야 뭐 그냥 뭐 멸공 정도로 그냥 뭐 어떤 현상 그냥 재미라고 그쵸. 치는데 네. 공산당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종북 좌파까지는 네. 나왔어도 네. 공산당은 진짜 어마무시한 단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야,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게 앞으로 지금 언론 지형이 어떻게 변화될지가 벌써부터 네. 느껴집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이동관 씨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자유에는 대신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요 말이 이제 주는 의미가 그거겠죠. 말 조심해라. 뭐 이런 그렇죠. 말. 그러니까 너네 나중에 뒷감당 자신 있어? 이 얘기인 어허. 거죠. 나는 장악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하지만 너네가 알아서 행동하고 그 책임도 니네가 져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통제를 하게 만드는 거. 이게 훨씬 사실은 지침을 내려주는 거다라고 하면 이 지침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뭐 혼난다라는 게 있고 그 안에서 운신의 폭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내가 자기 검열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더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언론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요게 요런 거잖아요. 뭐 이동관 씨는 너 나 알지? 뭐 요 그렇죠. 나 한번 맛 봤잖아. 나 이동관이야. 그렇지.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검열 니들이 알아서 해서 가지고 와. 그렇죠. 이런 건데 제가 요건 좀 사담입니다만 네. 제가 이제 MB가 그 당시에 당선이 되고 나서 그때 네. 정현주 사장님 네. 나가라고 할 때 네. 그때 좀 제가 KBS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라디오를. 근데 그때 이제 난리가 났죠. 정현주 물러가라. 막 네, 어쩌고저쩌고 막 서로 대립각 세우고 있었고 정현주 사장은 그때 안 나가고 있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도 PD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가님 요런 내용은 빼주세요라고. 알아서. 그러니까 얼마 좀 되지도 않았어 지금. 네. 그때 장악되지도 않았어. 네. KBS가. 그런데도 네. 저한테도 벌써부터 자기 검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투사가 아닌 이상 네. 나 할 말 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능인데 괜히 그냥 파편 맞기는 싫잖아 사실은. 그냥 남들 재밌게 해주고 싶은 건데 그래서 작가님 이런 표현은 혹시 걸릴 수도 있으니 빼주세요. 빼주세요 해서 되게 다 지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 같아요. KBS든 MBC든 그리고 뭐 어떤 방송사에서 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외압으로부터 직원들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뭐 사장 밑에 이제 간부들은 사장이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사장으로부터의 압력을 막아주는 게 간부의 역할인데 그래서 언론 장악을 하는 그 이동관 예전 MB 시절의 시나리오를 보면 사장 바꾸고 간부 바꾸면 살짝 뉘앙스 얘네가 나를 막아주지 않는다는 건데 현장에 있는 PD들이나 제작진들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검열이 시작이 되는 거죠. 맞아. 그럼 위축될 수밖에 없고. 야, 하여튼 저는 그 당시에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시작되겠구나라는 네네.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얘기를 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근데 그러니까 이동관이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방송 장악을 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동관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근데 이제 나는 이 오비들의 귀환이 시작되지 않을까. 아, 누가 또 최수중이 또 최수중이 오나? 저는 이제 뒤에 최시중은 이제 조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치, 최시중이 그치. 워낙 또 언론 전문가니까 저는 김장겸 등판 예상합니다. 오래간만에 됐습니다. 아. 그래요? 김장겸이 MBC는 조질 수 있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잘하지. 김인규가 있습니다. 김인규. 그러니까 나는 요즘 이 윤석열 정부 복고 정부잖아요. 네. 옛날에 다 한가닥 했던 애들 다시 그렇지. 오비들을 귀환시키는 건데 저는 김인규하고 김장겸 야. 혹은 뭐 김재철까지 얘네를 얘네를 다시 그 어떤 임무를 주고 너네 이거 해라. 이러면 얘네 총대 메고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할 거거든요. 원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잊혀졌다가 뭐 주면 아주 열심히 해. 그러니까 김문수 봐요. 김문수도 뭐 신났죠. 진짜 신났으니까. 아마 얘네한테 이제 이동관이 미션을 주고 같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라고 하면서 명분 던져주고 그럼 얘네 이제 죽는 날까지 내가 이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는 투사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마 열일을 할 겁니다. 아니 근데 김장겸, 김인규, 김재철 이 삼김시대가 다시 도래한다면 그 방송에서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요, 난리 나네. 그러니까. 야, 김재철은 한때 진짜 MBC를 말아먹은 맞습니다. 예, 그 MBC 조직원들한테는 치가 떨리는 이름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때 그 영상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내가 니네 선배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지. 내가 MBC를 망치겠냐. 나만 믿어. 내가 목매달아 죽는다. 맞아. 한강에 뛰어들게 뭐 그래놓고 MBC 다 말아. 그러니까요. 그랬던 분이 다시 복귀를 한다. 할 수도 있다. 그렇죠.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야. 저 살이 갑자기 좀 진짜 떨리네요. 진짜. 저는 그걸 봤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또 올 것이다. 알겠습니다. 진짜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방송 시점이 저희가 물론 여기 나갈 때쯤이면은 이미 끝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민주당 혁신위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 우리 녹화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개판 소판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지금 벌써부터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대한노인회 갔죠? 네네네. 가가지고 지금 뭐 하셨죠? 맞고 왔나요? 그거 맞은 거지? 그거 맞은 거잖아. 지금 직접 한다고. 내가 김은경을 직접 때릴 수는 없고, 김은경.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을. 아이고, 어르신. 정신을 차려야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 해갖고 귀 싸대기를 맞고 왔죠. 제가 사죄하겠습니다, 어르신. 닮지 않았습니까? 이 양반, 그래도 그 민주당 그쪽 사람인데 그렇게 그림을 너무 못 그렸다. 하여튼, 오늘 맞고 오셨어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아니,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저희가 물론 처음부터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혁신위원을 뭐로 만드냐.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개판 소판이에요, 지금.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자충수가 정말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스탠스를 하나를 잡았었어야 되는데 혁신위가 만약에 정말 굴하지 않고 뭔가를 결정한다라고 하면 그냥 밀고 가든가. 그렇지. 그래서 혁신위가 뭔가를 하는데 그 혁신의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는 거구나라고 차라리
민주당을 혁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객관적인 사람들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주든가. 네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그 노인 비하 발언이 됐다라고 얘기한 것도 처음에는 이제 구설수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네네. 사과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혁신위에서. 맞아요. 사과할 게 아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박광원이 대한노인회를 찾아가고 사과를 했어요. 그렇죠. 어제. 녹화 시점 오늘이 목요일인데 수요일 날요. 네. 근데 양희원 형도 갔잖아요. 노인회에서 뭐라 당사자가 와라. 그렇지, 맞아. 이게 당사자가 오지 않은 건 사과도 아니야. 어허. 다음날 쪼르륵 간 거야. 쪼르륵 갔죠 또. 갖고 싸대기를 맞은 거지. 싸대기를. 아이쿠 어르신. 맞아. 그러니까 차라리 도리어 저는 어차피 사과를 안 할 거라는 스탠스를 취했으면 맞아. 세대 갈등으로 만들었었어야 되는 거야. 오히려 그걸 역으로 그렇죠. 이용해서. 그러니까 노인들 저러는데 야 노인들이 이게 화날 얘기냐 이 내용을 한번 봐봐라. 그러니까 발언이 지금 왜곡돼서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언 전체를 보면 젊은 층들을 독려하는 거니까 맞아요. 도리어 젊은 층들이 더 이 발언 자체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으면 이게 화제가 됐을 때 젊은 유권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었는데 발언의 진위를 떠나서 노인비하다라고 하는 그냥 그 타이틀로만 소비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과까지 해버렸고 그러니까 진짜 했던 발언이 뭔지는 아무도 모르고 노인비하를 했구나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사과하는구나. 네. 사과할 정도로 잘못을 했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혼나거나 있는 그렇죠. 우중 듣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쭈르륵 다 달려가서.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커뮤니티나 그 인터넷 그 댓글들 보면 민주당은 사과병에 걸렸냐. 그렇죠. 뭐만 조금만 나오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뭐 알아보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래버리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프레임 전환을 좀 할 필요도 있었네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속 논란을 만들면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래 도대체. 그렇지. 왜 저렇게 당당해? 노인비하 듣고 나면 이거 노인비 아닌데? 별것도 아니구만. 뭐. 젊은 애들 보고 그래서 투표장에 나가라는 얘기잖아.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 그리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70세 이상의 민주당 지지율이 6%가 빠졌어요. 그럼 뭐 어때요? 뭐 어때? 그래. 지금 내일 선거도 아니고. 근데 지금 이거를 만약에 사과를 하면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얘네는 사고 친 애들로. 그 어차피 노인분들은요. 내년 총선쯤 되면 이거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뭐 이게 일일이 다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 네. 근데 너무 저자세로 너무 싸움을 못한다 민주당은. 그리고 오늘부로 혁신위는 이제 내가 봤을 땐 영이 안 선다라고 봐요. 면이 안 선다. 면이. 그러니까 뭐 얘네가 당내에서 무슨 혁신을 니들이나 잘해. 그렇지, 사고 치지 그렇지. 말고 이제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올 텐데 혁신위의 존재 가치가 이제는 없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김연경 위원장이 좀 예전엔 그래도 이렇게 좀 외부에 있을 때 그래도 바른 소리도 좀 하고 뭔가 좀 개별적으로 조금 사안을 좀 보는 것 같더니 안으로 들어오니까 완전 뭐 속된 말로 그냥 좌충우돌 문제만 일으키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것도 불체포 특권 다 내려놔라. 이분이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다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일단 빨리 혁신안을 그냥 정리해서 발표하고 혁신이 해체하는 게 빨리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혁신위원장이 사퇴를 한 다음에 혁신위원장 비대위 체제의 혁신위원장이 완전 이슈를 확 당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민주당 당직자 중에 누가 있을까? 연차가 그러니까 일반인들 모르는.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라 외부의 교수가 아니라 그 당에서 가장 오랫동안 근무했던 당직자들로 구성돼서 우리 당의 문제점은 뭐다. 구조적으로 이걸 바꾸자. 만약에 그러면 최소한 혁신하려고 한다는 이슈라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당의 구조적인 모순들을 많이 알 테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라도 변화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것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이 혁신위는 그러니까 우리 당대표님이 보시기에도 열린민주당 당대표님이 보시기에도 문제가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정무 감각이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수박이라는 애들이 외부 인사를 고집을 했었어요. 근데 외부 인사가 들어오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국회의원 특권 폐지야. 그러니까 이 당이 혁신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들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되게 바보 같은 게 뭐냐면 대부분의 대중들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얘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도 같이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쪽에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걸
민주당이 다 그냥 독박을 쓰는 구조로 그러니까 짜고 있는 것 같아갖고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만을 위한 그런 개념이 아니었으니까 더욱더 그리고 뜬금없이 갑자기 저걸 왜?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좀 뭔가 스텝이 꼬이는 것 같더니 끝내는 이런 별것도 아닌 일로 가지고 지금 오히려 더 상처를 더 크게 내버린 그렇죠. 결과가 나니까 주변에서도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조금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요즘 사퇴는 안 한다고 했거든요. 현재로서는. 사퇴는 안 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이제 기대치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보면 민주당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지금 최고의 카드는 뭐냐면 공천 시스템을 좀 바꾸는 얘기들을 던지는 게 그게 훨씬 더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흔히 말하는 그 민주당 당원들이 요구하는 대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많이 했죠. 그럼 대의원 제도는 현실적으로 민주당 구조에서 폐지를 못 하니까 표를 그치. 그 등가성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던진다든가. 그러면 혁신위가 당을 실제 혁신하면서 대다수의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총선은 결국 뭐냐면 이 열성 지지자들이 얼마나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느냐의 게임이란 말이에요. 전체 투표율도 한 60% 정도 될 거고. 그런데 지금 혁신위가 욕먹는 건 뭐냐면 이 내부의 강력한 지지자들이 지치게 만드는 거야. 딱 맞는 말씀이세요. 네. 진짜. 그러니까 지금 문제인데 제가 만약에 혁신위원장이다라고 하면 전국 253개의 지역구에 전략공천과 단수공천은 없다라는 걸 혁신안으로 던지겠어요. 이야. 그래서 특권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도 공정하게 경쟁해서 그렇죠.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 선거에 나갈 수 있다. 그게 경쟁력인 거고 당이 쇄신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면 저는 누구도 그거 반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반대 못하지. 그 당원들은 엄청나게 환호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진짜 좋은 정치인을 후보자로 만들 수 있어라고 하면 이제 밖에 나가갖고 당원으로도 끌어당기고 또 뭐 선거운동도 나중에 해주게 되고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필요한 혁신안이다. 불체포 특권 포기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제가 봤을 때 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분들이 저희 방송을 좀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열린민주당의 당대표가 또 충원을 또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좀 맞습니다. 얘기를. 그러다 보니까 이걸 무슨 당에서 그런 당에서 얘기하는 건 뭐라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저희 우리 민주진영에 더 잘 되자는 뜻으로 지금 우리들의 아이디어를 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요. 야,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럼 열린민주당은 지금 요즘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저희 같은 이제 군소정당이 갖고 있는 그 한계나 뭐 그 현실의 어려움이 뭐냐면 선거제도가 확정이 안 됐어요. 아직도 안 됐죠.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남아 있으면 그게 확정됐으면 그럼 외부에서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움직일 거거든요. 그렇죠. 자, 연동형 비례가 있으면 소수 정당에 가갖고 공천을 받는 게 더 유리해. 근데 이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못 움직이는 게 조그만 정당 갔는데 비례제도가 없어져 버렸어.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럼 탈당할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조그만 정당들이랑 같이 연대하는 움직임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뭐 기본소득당이라든가 용해인 의원이 있는 정의당 탈당했었던 뭐 새로운 진보라고 하는 세력들이나 그런 분들이랑 같이 이제 선거제도를 잘 바꾸자. 그렇죠. 용해인 의원이랑 저랑 이제 주장하는 게 똑같은 게 비례 배분 조건이 3%거든요. 그 1%로 낮추자. 그래서 1% 이상의 표를 받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국회에 가고 1%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줘야 된다. 이런 운동들을 좀 캠페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땐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고 또 더불어민주당과 거의 뭐 뜻을 함께 하고 있지만 정말 소수의 목소리가 또 나중에 또 다수의 목소리가 되는 거고 또 다수의 목소리가 또 언젠가는 더욱더 세상을 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연동형 비례가 계속 남아갖고 한 당이 뭐 진보 정당입니다. 물론 뭐 금태섭 이런 애들 빼고 한 5개 정당이 있는데 정확해. 여기에서 4명씩만 돼갖고 20명만 만들어줘봐요. 그렇죠. 그럼 이 5개 정당이 얼마나 경쟁하겠어요? 지들끼리 조그만 애들끼리 야 우리가 더 잘났어, 우리가 더 착해 막 이렇게 경쟁하면서 뭔가 고치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제 이 집단하고 민주당하고 비교가 돼. 민주당이 사람들이 보면서 야 쟤네는 저렇게
올바른 얘기하는데 왜 너네 안 해? 그러면 이 큰 집단도 결국 바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정말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또 국민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정치 잘 되자고, 정치 올바르게 하라고 저희들이 늘 관심을 두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 원하는 쪽에 표를 주고 또 관심을 갖고 그래야 발전이 더 될 거다. 그런 차원에서 네. 또 저희들이 이렇게 또 합작으로 방송을 하는 거니까요. 예,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또 네.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제가 열린민주당인 줄 알고 있어. 여기 닫혔어요. 매번 더불어민주당 얘기만 해요. 아예 생각이 닫혀 있어. 그러니까 닫혀 있어. 몸이 닫혀 있어. 생각은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나영환 그 강사님 그 가입했어요, 안 했어요? 아 그분은 가입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지.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날은 뭐 마치 막 열린민주당 된 것처럼 막 아니 나한테 갈 때도 그날 연락처 알려줘.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연락처 따로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그 라영원 강사님 내가 이제 네. 구독했거든 그 유튜브 채널. 아 그래요? 예. 아 열심히 살더구만. 이 뭐 막 뒤집어 쓰고 봐야만 하고 있고 막. 맞아요.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 네. 돼 진짜. 그 형 도와줘야 합니다. 네네네. 예. 그 제가 제 채널에 한번 모시려고. 잘하셨네요. 네. 두 분이 좀 합이 잘 맞는다는 네네네. 댓글도 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이렇게 또 두 분이 또 합이 맞는다고 하고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유, 근데 나는 왜 초대 안 해요? 한번 나와주세요. 예.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근데 내가 거기 가서 뭐 하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희 그 정사 씨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구독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 프로가 언제 없어질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구독자가 많지가 않으면은 사실 이게 저희 프로그램을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그분이 선의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지만 요런 식으로 가면은 이 프로 오래 못 간다. 폐지. 폐지. 그리고 보면 이런 조합을 또 못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방송을 못 보신다는 거 여러분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좀 널리 좀 알려주십시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사 씨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또 열린민주당도 사랑해 주시고 네. 저희 또 더불어민주당도 계속 또 사랑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정사 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